박정영의 코칭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따뜻한 봄, 새로운 봄, 여러분의 봄코치 이재경입니다. 전 국민 1인 1코치 프로젝트 코칭살롱의 마담, 영원히 영 할 것 같은 영코치 박정영입니다. 네, 가정의 달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희 가정의 달은 무척 출혈이 심합니다. 누구나 어느 집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거의 이 달도 마무리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뭐 어떤 좀 특별한 가족 행사 저희는 있으셨어요? 생일이 많아요. 5월에? 네. 맞다. 작년에도 이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생일도 많고 또 뭐 어버이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또 다른 가족분들도 그쵸, 저희 막 째려봐요. 너무 출혈이 심해요. 저희 쪽에 생일이 많아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재경 코치님은 제주도? 네,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결혼 10주년이어서 리마인드 웨딩 촬영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겸사겸사 한번 가보자 했었는데 못 갔었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5월에 날 좋을 때 다녀왔습니다. 네, 가족여행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받을 일 많나요? 10년. 그럼요. 무사히 잘 10년을 살아오셨는데. 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기업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이번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업 코칭 이야기도 에피소드도 되게 유익했다, 흥미로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 코치이다 보니까 이제 외부 코치로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코칭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코칭 워크숍 이런 교육도 많긴 하지만 실제로 코칭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어떤 일단 형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직급으로 보면은 이제 임원 코칭, 임원도 뭐 물론 C 레벨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그냥 통칭해서 임원 코칭들은 대부분 1대1 코칭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장님들 대상으로는 이제 그룹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그룹 코칭. 물론 이제 팀 코칭 형태도 요새는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메인으로 그룹 코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와 같이 전문 코치로서 기업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또 사내 코치 등에 대해서도 좀 잠깐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형태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저는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룹 코칭과 팀 코칭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혼돈하시거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전문가들도 되게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리더들이 각자의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리더십 개발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 6명의 팀장들이 모이면 6명들이 각자의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함께 뭔가를 개발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각자. 각자. 그런데 각자 개발을 하지만 현업에 가서 뭔가 실행을 하지만 이 장소에 와서는 본인들의 생각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죠. 함께 그룹으로. 그죠. 그룹으로 나누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서는 각자. 그런데 팀 코칭은 이래 각자의 목표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 네, 팀의 목표. 그죠.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서도 함께 얘기하지만 팀 코칭이 끝나서도 현업에 가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고 함께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거는 이제 팀 코칭인 거죠. 구분이 조금 되시겠죠? 근데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서 사실 제가 이제 논문도 그룹 코칭을 썼지만 지금 팀 코칭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이제 더 부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팀 코칭과 관련된 아주 전문 서적을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영코치님이 한번 기회가 된다면 네, 기회가 언젠가? 된다면 네. 네, 또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통해서.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볼까요? 임원 코칭 한번 네. 얘기해 볼까요? 왜냐면 많은 코치들이 나도 임원 코칭을 하고 맞아요.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쵸? 계시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임원 코칭을 하고 싶을까? 우리 본코치님 어떠세요? 임원 코칭 하고 싶다.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응, 아직은 뭔가 되게, 응. 좀 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해보고 싶긴 해요. 네, 네. 보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90% 이상.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임원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1대1 코칭의 어떤 영역은 리더십 코칭이다라는 거. 이건 뭐 외국 논문에도 나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임원분들의 어떤 리더십의 영역에서 그분이 조금 더 디벨로핑 할 수 있도록 좀 더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는 주제로 코칭을 진행을 하는데 임원들은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1대1로 네. 제공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대부분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한 8번? 예, 보통 격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8번에서 한 10번? 아주 짧게는 6번도 진행이 되는데 사실 뭔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맞아요. 6번은 좀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왜 직급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코칭의 수준도 높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높은 수준에서 나도 한번 코칭하고 싶다.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코칭이 되게 비싸다라고 하는 형태로 되게 초기에는 부각이 됐어요. 네. 물론 비싸요. 근데 뭐 컨설팅에 비하면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코치들이 직업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수입이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도 뭐 많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1대1 코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시간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이는 저희가 그걸 한 세션이라고 하는데 한 세션에서는 뭐 대략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조금 C 레벨로 올라가고 조금 그러면 한 150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결코 외국이랑 비해서 뭐 아주 비싼 거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간이나 이런 게 다르지만 한 6개월을 잡았을 때 한 치자면 한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번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약 한 2,500만 원 정도가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어떠세요? 코치님? 매력적인가요? 매력적이죠.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임원들한테 1대1 코칭을 한다. 어떤 정말 그러니까 보람되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최근에 했던 임원들 중에 뭐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어떤 분은 이제 영업 쪽에 계시다 보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또 특히 이제 신임 임원들은 이렇게 또 임원이 되고 나면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팀장 됐다가 상무 되시고 상무 되다 전무 되시고 막 이렇게 전무님이신데 또 뭐 부사장, 사장 이렇게 타이틀을 달다 보면은 되게 마음이 앞서잖아요. 정말 더 잘해보고 싶고. 그쵸. 의욕이 앞서고. 네, 근데 의욕이 앞서고 막 이렇게 마음적으로 열정이 막 넘치고 하다 보면 내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영향력이 발휘 안 될 때가 되게 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죠. 또 이제 임원이 되다 보면 어떤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도 되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했던 한 임원분은 가만히 있으면 저기 창문이 보인다고. 네. 뛰어내리고 싶다고. 네, 그만큼 그만큼 네. 힘드신 네.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딱 첫 세션에 그랬어요. 임원이 되신다는 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냐?
배우자가 사망한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맞죠? 저만 이런 거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오픈하시면서 코칭에 임하셨던 분도 생각이 나고요. 네. 어떤 또 분은 계속 하위 임원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그분은 막 위에 그죠? 사장님과 우리 이제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속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거를 하다 보니까 사장님도 쫓아가야 되겠고 사장님도 맞춰드려야 되겠고 요새 구성원 눈치도 봐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근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코칭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근데요 제가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잘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임원이. 네. 코치님, 제가 잘 하고 있나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뭐라고 하셨나요? 너무 잘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근데 그 말에 되게 힘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우트를 끌어내느냐에 앞서서 내 마음이 동하느냐, 내 마음이 열리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역량이 너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온라인 하는 데서 자꾸 미스가 나니까 스스로 자신감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저를 만나서 왜냐면 그전에도 코칭을 받으셨어요, 사실은. 네. 근데도 안 됐는데 이제 저랑 만나면서 오히려 그 한마디에 힘을 얻으시고 제가 이제 같이 하면서 상사와 1대1로 이제 만나서 본인의 생각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상에 넣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사랑은 사실 수시로 만나요. 네. 근데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성과거든요. 그쵸. 근데 이렇게 코칭의 프로세스에 상사와의 어떤 그 미팅, 뭐 요새는 이제 3웨이 미팅이라 그래서 상사와 이제 코칭 받으시는 임원, 그다음에 코치가 함께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냥 성과뿐만이 아니라 진짜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되게 서로 힘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고민도 얘기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임원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얼마나 탁월하셨으면 이렇게 임원의 자리에 왔을까. 그게 일단 저는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 줌인, 줌아웃의 밸런스를 맞춰서 좀 본인을 다시 바라보게끔 하고 또 막연하게 봤던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도록 하는 어떤 시각의 이동을 함으로써 좀 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방법론도 또 새롭게 찾으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코치의 역할이고 되게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성과로 당연히 그렇죠. 드러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임원분들이 막 코치만 가면은 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막 코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모님, 저모님 갑자기 바뀌시면 안 돼요. 눈 동그라주세요. 그럼 돌아가세요. 제 사모님한테 큰일 나요. 제가 막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저는 제발 HR분들이 저한테 이 사모님 좀 바꿔주세요. 라고 저희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꾸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본인이 보게끔 하는 거. 그리고 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내가 원하는 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조직에 잘 온라인되고 있느냐, 기여하고 있는가를 보시게끔 하는 거. 왜냐면 그분들이 난 조직과 온라인 안 할 거야. 난 조직에 기여 안 할.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그 성과에 쫓기시다 보니까 또 현업에 묻혀 있다 보니까 왜 미로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더 이상 미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미로이거든요. 그 시각의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이게 저는 코치의 역할이지 않을까. 네, 보람 있으셨겠어요. 네네, 되게 보람 있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임원 코칭에서의 어떤 아쉬움도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HR 분들이 이제 코치 프로필을 달라 그러면
이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찾고 코치의. 네, 코치의 백그라운드를. 사실 저도 대기업에 임원 경험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쪽의 코치님들은 물론 이제 대기업에 임원 출신 분도 있지만 저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코치로서의 전문성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 HR 쪽에 계신 임원분들한테 이제 임원으로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 요새 임원들이 퇴직하면 코치로 많이 활동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다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코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그쵸. 거고, 사실 임원분들이 코치로 전환하는 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분들의 성공 경험이 네. 예, 그분들한테 어떤 프레임을 갖게끔 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HR들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프로필을 낼 때 이분의 그런 경험. 물론 그분들이 되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코치로 전환했을 때 그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내공이 확실히 뭔가 기여를 하겠죠. 그런데 코치로서의 전문성 없이 단순히 나의 백그라운드만 가지고 코칭을 하고 또 그렇게 코치들을 내세운다 그럴까요? 그런 거는 전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저희 코치들의 또 잘못도 있죠. 그러니까 코치로서의 전문성을 정말 많이 발휘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제 초기에 더 막 답을 주세요. 그럼 코치는 답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기업 장면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코칭을 해준다든지 해서 이제 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막 외국 아티클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이제 또 실증 연구를 했던 그 네. 논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코치들의 어떤 전문성, 그러니까 어떤 회계면 회계, 영역에 대한 전문성,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코칭 성공에 얼마나 성공을 좌지우지하느냐. 근데 코릴레이션, 즉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왔어요. 네. 그럼 뭐냐면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코치님이 들어갔을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야. 네. 네, 코칭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독립 변수로, 그러니까 영향력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오히려 백그라운드가 없는 코치님도 들어가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쵸.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코칭을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봤을 때 어떤 코치들이 우리 기업에 와서 그 임원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왜냐면 코칭은 전문성도 있지만 1대1로 이제 임원 코칭 같은 게 하기 때문에 이 케미가 맞는 맞아요. 것도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치 인터뷰를 직접 하시게끔 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건 임원 출신 분보다 어떤 코치님은요 정말 너무 수더분하시고 물론 코치로서의 전문성이 너무 뛰어나세요. 그쵸.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분들의 히팅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좀 HR이 생각하는 것과 또 직접 코칭을 받으시는 임원분들 하는 것과의 약간의 갭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했을 때 HR 분들이 이제 코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코치님의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임원분들은 이렇게 1대1로 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팀장님들은 아까 그룹 코칭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물론 팀장님들도 1대1 코칭을 하시죠. 하시기도 네, 해요. 저도 하고 있고, 네. 근데 주로 그룹 코칭도 많이 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룹 코칭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네. 그러니까 1대1 코칭 임원들을 하니까 효과가 나니까 한번 우리 팀장들도 해볼까? 근데 너무 비싸.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모아서 해봐야지. 네. 그래서 사실 비용적인 차원에서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론 비용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1대1 코칭에 없는 것이 그룹 코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다이나믹.
왜냐면 어쨌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의 경험과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엄청난 그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이게 이제 비용 때문에 그룹 코칭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룹 코칭의 인원이 작으면 그러니까 인원이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명, 4명? 근데 그러면 그룹 다이내믹이 안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저보고 5명인 그룹을 코칭하시겠어요? 7인 그룹을 코칭하겠어요? 저는 7을 선택해요. 왜 하다 보면은 한두 명 또 못 나오실 분도 계시거든요. 그쵸. 그러면 막 3, 4명 되면 그룹 다이내믹이 안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룹 코칭만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고 이걸 디자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직접 해보셨잖아요, 그룹 코칭님. 그렇죠. 우리 팀장님들이랑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했던 엄청 일이 많이 하셨잖아요. 네, 팀장님들 그룹 코칭이었죠. 저는 되게 재밌고 보람 있는 일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룹 코칭에 오시면 가장 얻어가시는 2가지가 그거 같아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그쵸.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과 저렇게도 하네라는 그쵸. 어떤 자극을 받아가셔서 나는 바빠서 못한다 그랬는데 어머 저 와중에 이 와중에 저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 2가지가 제일 많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를 내신다거나 서로 이게 좀 자극이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서 가신다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회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하고 제가 사실 그룹 코칭 관련된 논문도 쓰고 그쵸. 하면서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년, 4년 동안 그룹 코칭을 아마 제가 가장 많은 형태로 진행을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고 싶지만.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하면은 이렇게 서베이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룹 코칭이 뭐가 제일 좋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1순위가 위안과 자극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은 그게 1순위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분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되게 중요한 도구인 거죠. 사실 이 리더의 자리가 되게 외로운 자리예요. 요새 팀장님들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우리 팀장님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짠하고 되게 외로우시겠다 정말. 근데 또 그런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의미가 있다고 많이 보여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번은 또 C플레이어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셨었어요. 그쵸. 네,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네, 재밌게도 C를 받은 경험이 있으셨던 팀장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경험이나 C를 받았을 때 구성원으로서 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나누면서 어떤 큰 어웨어니스가 있기도 했고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저는 나중에 제일 기억에 남으신 또 팀장님 중에 한 분은 그룹 코칭에 들어오셔서도 굉장히 시니컬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제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셨던 하면서도 제가 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였던 분이신데 나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분이 개인적으로 새해 인사였나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뒤늦게 그때 그룹 코칭을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그때는 못 하셨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셔서 너무 이분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을까 그 마음이 좀 전해지니까 너무 보람이 있더라고요. 네. 제 케이스는 아닌데 어떤 코치님은 이렇게 그룹핑이 된 상태에서 그때는 이제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됐는데도 그 그룹핑 됐던 팀장님들이 아직까지 그 카톡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임원도 되셨고 어떤 분은 나가시고 그런데 그 그룹이 계속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코치님한테 안부도 물으시고 그렇게 물론 이제 그게 이상적인 결론이 그렇게 간다는 아니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팀장님들이 서로 외로우셨을 때 서로 되게 힘이 되었고 서로가
그런 부분들이 또 그룹 코칭의 파워이지 않을까. 워낙 바쁘시니까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어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맞아요. 아니면. 네. 근데 또 같이 모이셔서 나누시고 하면서 성찰하시고 이런 것 자체가 이 바쁜 그 업무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 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새 그래서 팀장님들 레벨에서는 사실 그룹 코칭에 대한 니즈들이 되게 많고요. 저희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또 아쉬움은 그룹 워크숍을 하면서 그룹 코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근데 그룹 워크숍은 그러니까 집체 교육을 해서 막 20명, 40명 했던 8시간 스트레이트로 했던 거를 좀 소그룹으로 한 10명, 7명에서 10명 정도 하고 스트레이트로 했던 거를 3시간씩 해서 한 3번, 4번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걸 그룹 코칭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HR 분들은 워크숍 할 때 뒤에 앉아서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앉아서 보겠다.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되게 안전지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이 안전지대가 아니면은 사실 코칭이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업에서 좋은 HR이라도 이건 역지사지예요. HR이 아무리 그쵸? D라도 그죠? M이 아니라 D라도 뒤에서 앉아 있으면 신경 안 쓰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래요. 그러니까 코칭은 되게 부티크예요. 이 부티크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거를 부티크에 맞게끔 진행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사실 교육은 사실 컨텐츠도 HR에서 좀 컨트롤하고 이 컨트롤의 영역이 되게 컸던 거죠. 컨텐츠에 대한. 근데 코칭은 컨텐츠에 대한 컨트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펼쳐지도록 해줘야 돼요. 컨텐츠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팀장님들, 이모분들로부터 나와서 코칭을 받는 사람.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거든요. 이 펼쳐지는 걸. 근데 떡하니 HR을 쓰면 그거 어떻게 펼치겠어요. 그래서 결과로 나중에 보셔야지 이 과정에서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코칭이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1대1이나 그룹이나 마찬가지로 코칭의 윤리 규정이 비밀을 유지하는 게 코칭들은 비밀이 유지 안 되면 그럼 코칭으로 카운트하기도 힘들어요. 그럼요. 네, 그것을 저희가 그룹 코칭 들어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네. 그래서 예전에 HRD의 어떤 목표가 뭘 이해시키고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고 이러는 거 있다면 조금 상위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좀 더 그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HRD의 역할도 이동을 하잖아요. 이 북한 시대에. 그쵸. 그러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코칭을 디자인하고 진행하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집체 교육을 디자인하고 진행했던 그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HR에 계신 분들도 좀 코칭의 어떤 전문성을 조금 알시기 위해서라도 좀 교육도 좀 받으시고 이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저도 지금 18년 했지만 새롭게 아는 부분들이 자꾸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게 되면 왜냐면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단가로 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인당 단가. 왜냐면 우리 제조업이 되게 많잖아요. 제조업은 인당 단가 치잖아요. 근데 인당 단가로 보면 되게 고가거든요. 그러면 이 고가를 바라보는 눈, 고가를 다루는 그 섬세함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또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하지만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룹 코칭이요. 사실은 제가 해외도 나가보지만 우리처럼 정말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요. 사실 우리보다 더 일찍 시작했지만 벌써 10년 전에 일본 그 마스터 코치들이 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돼도 놀래요. 우리는 이렇게 진행 안 한다. 근데 지금은요. 저희 막 이 뭐랄까요? 이
주제, 세션의 주제, 그러니까 그룹 코칭도 한 6회 정도 진행이 그쵸.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세션들은 참가자들이 다 그러니까 선정하도록 하고 1세션에서 중간 세션도 코치가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너무나 재미있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룹 코칭인가요? CIT의 그룹 코칭인가요? 글쎄요. 네, 저희가 많이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다양하게 그래서 한 내년 후년에는 제가 좀 영어 공부 좀 더 해서 좀 ICF에 가서 이런 것도 좀 발표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탁월함을 네. 좀 만국의 다양한 코치 분들께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니즈도 네. 있어요. 2년 후? 내후년? 아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올해는 프라하에서 있지만 그때 네. 또 좋은 곳에서 있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내 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칭이 되게 좋지만 어떤 성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조직 문화랑 잘 이렇게 접목이 돼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사실 외부 코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얘기할 때 코칭에서 성과를 내려면, 그러니까 코칭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런 문화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대부분 HR 분들이 이제 사장님이 그죠? 하라고 해서. 네, 하라고 해서. 저기 코칭하는데 코칭 한번 넣어봐. 그럼 이제,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코칭을 도입해서 디엔드 모습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조직 문화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 퍼즐처럼 퍼즐 하나씩 임원 코칭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팀장님도 코칭하고, 이다 보면은 맨날 뭐만 하냐면 1단계의 코칭만 돌리다 마는 거죠. 이게 문화가 되고 성과가 되려면 코칭도 노잉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잉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빙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 노잉의 단계만 하는 거예요. 계속 배우기만 하고. 그죠. 그만 계속 반복하고. 코칭을 글로 배우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 조직에서 좀 더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내 코치가 육성이 돼야 되고요. 이 사내 코치가 사실은 외부 코치가 커버 못하는 팀장님들 그 이하 직급에 가장 인원이 많은 그쵸. 대상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수용력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퓨어하잖아. 그렇죠? 그분들한테 이 코칭이요 너무나 파급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커버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들었을 때 어떤 그 조직에서는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코칭해줄 테니까 지원해라고 했더니 사내 코치들이 코치를 해주시는 건데 신입사원들 엄청 지원이 입소문이 또 그 안에서 코칭 받았는데 좋다더라 막 이렇게 해서 지원자 엄청 많았다고. 그리고 대기업의 연수원에서는 연수원의 직원들을 다 코치화 시키려고 교육도 하세요. 그래서 자격 정말 따시고 자격 따시고. 근데 하면 코칭이 북한 시대에 되게 중요한 도구인데 또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교육기관에서는 코칭을 못 하세요. 그 이유는 코치를 육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수원에 계신 상무님께 지금 다른 연수원에 비해서 지금 3, 4년 앞서 가시는 거다. 이미 KAC와 KPC가 몇 명이시나. 너무 많으시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는 그 연수원에 우리 코칭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열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내 코치가 정말 잘 육성이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성과까지의 연결고리는 너무 외부 코치보다 훨씬 더 크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에 가서도 코칭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대학생들이 흡수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무슨 코칭을 받는 것, 또 교육도 대상들이 대부분은 리더급이에요. 근데 리더들만
좀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리더들도 이렇게 손뼉이 이렇게 딱 마주쳐야.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현장에서 팀장님들한테 듣는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도 나는 코칭 잘하고 싶은데 구성원이 코칭이 뭔지 몰라서 못한다. 그쵸. 구성원한테도 코칭 교육을 좀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내 코치가 육성이 되고 안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걸 다양하게 기획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홍보물을 만드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점심시간에 하는, 그죠? 예, 카페테리아 특강 뭐 이런 것도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1시간짜리 이렇게 여러 개 개설해서 좀 시간 날 때 들으실 그쵸. 수도 네. 있게끔, 뭐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사내 코치님들이 많이 활동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HR에 계신 분들의 어떤 또 비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분들이 또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조직 문화 차원에서 환경이 뒷받침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한테 이제 사내 코칭 육성해 주세요. 이런 제안을 해달라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쵸,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했죠.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내 코치가 자격증 따게끔 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왜냐면 돈과 시간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저희가 딱 저희 전문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증만 딱 돌리면 막 자격증 KAC 따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격증 따면 뭐냐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사내 코치가 성공한 기업이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도 ING 중에 그러니까 그 기업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증 땄지만 역할이 없으면 사장 된다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사내 코치를 육성할 때는 우리가 육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육성해서 어떠한 시스템 안에서 사내 코치를 활용할 거냐까지 저는 생각하시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돈 날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돈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 전체 조금 약간 메타뷰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이 코칭을 좀 바라보신다면 훨씬 더 성과 나는 코칭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기업 코칭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셨나요, 연코치님? 제가 뭐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막 너무 혼자서 떠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내가 알고 내가 막 특히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쵸. 막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코칭 대상자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제가 코치의 모자를 썼을 때는 저랑 만나는 코칭을 받으시는 저의 고객분들이 이렇게 막 그러면 어떻겠어요? 막 열정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힘이 빠졌다가도 이 열정을 가지고 또 실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게 코치의 저의 역할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박정영의 코칭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 기업 코칭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업 코칭에도 다양한 형태가 진행되고 있고 또 다양한 또 사례들을 같이 소개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코치님 오늘도 심쿵 질문 준비되셨나요? 네, 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어떤 심쿵 질문일까요? 조금 이제 저희가 기업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요번에 심쿵 질문은 특별히 이제 코칭을 도입하려고 하는 HR 분들께 이제 던지는 심쿵 질문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독특한 심쿵 질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영코치님의 심쿵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도 박정형의 코칭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살롱의 마담 영코치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당신은 코칭의 어떤 점에 끌리셨나요?